김종현의 스포츠. 색다른 시선의 메이저리그 이야기 헬로 MLB 시작하겠습니다. KBS 정현호 스포츠 PD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코로나19 때문에 뭐 걱정스럽기는 메이저리그도 매한가지겠죠? 그렇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5월 중순 이후에나 개막이 되는데 지금 미국이 또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최악의 경우에는 시즌 취소까지도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 레전드인 리베라가 그랬거든요. 60경기로 우승팀을 가리는 건 말도 안 된다. 이런 식의 이제 현지에서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메이저리거들이 이번 코로나 사태를 대하는 방안들이 좀 재밌어요. 일단 게리 콜 같은 경우는 와이프와 같이 캐치볼을 하는데 예. 이 아내가 보통 분이 아닙니다. 소프트볼 국가대표 출신이라서 사실 이 메이저리그 선수의 공을 받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어렵죠. 예, 마찬가지로 던져주는 것도 이 와이프분의 형이 또 샌프란시스코의 주전 유격수인 브랜든 크로포드거든요. 네. 집안이도 그렇습니다. 던지고 받고 잘 되겠네요. 그러니까 예. 말이에요. 또 그 와중에 시카고 컵스의 콘트레라스는 동생이 이제 장난감 총으로 공을 쏴줘요. 이제 그걸 받아치는 연습을 하고 있고 애틀란타의 프리먼은 아들이 던져주는 공을 치고 나서 소위 말하는 빠던을 하고 같이 공 찾으러 가고 이런 식으로 예. 약간의 유머 섞인 이제 대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많은 선수들이 참 혼란스러운 시기를 보내는 와중에 네. 최지만 선수는 귀국을 선택했죠. 왜냐하면 템파베이의 이제 홈구장과 스프링 캠프 시설이 모두 닫았거든요. 아마 이제 귀국한 후에 이제 최지만의 형이 인천에서 배팅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쪽에서 훈련을 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2개월 이상 남았잖아요, 개막까지. 예. 이제 미국 입국까지는 이제 그 전까지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템파베이의 일본인 선수인 스스고 역시도 귀국을 고려하고 있다 보니까 최지만 선수 행보가 좀 발빠르게 잘 대처를 한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류현진 선수나 김광현 선수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기가 좀 문제인데 예. 류현진 같은 경우는 이제 소속팀이 캐나다잖아요. 예, 예. 여기는 지금 귀국했다가 다시 재입국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예상이 좀 있어서 플로리다 스프링 캠프에서 같은 이제 아시아인인 일본인 야마구치 선수랑 캐치볼을 하고 있는 정도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답니다. 다른 선수들은 다 토론토로 갔거나 아니면 귀국을 했는데 여기 이제 더니들의 남은 선수는 류현진과 야마구치 그리고 도미니카 출신의 라파엘 도리스 이 세 명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셋이서 뭐 지지고 볶고 캐치볼하고 뭐 이런 좀 안타까운 상황이고 많이 친해지겠네요. 그러니까 예.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김광현 선수는 세인트루이스에서 롱릴리프로 전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당장 이 마르티네즈가 선발진에 좀 더 우세를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페이스 좋을 때 좀 눈도장을 찍어놓은 상태에서 실력을 보여줬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그게 좀 아쉽게 됐죠. 김광현 같은 경우는 또 그 와중에 인스타그램에 자기의 이제 심경을 고백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수없이 되뇌어도 위로가 되질 않는다. 다른 사람보다 많은 성공과 실패를 경험했다고 생각했는데 잘 참고 견뎌낼 줄 알았는데 힘들다. 이런 식으로 약간 좀 직설적으로 힘들다는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좀 걱정이 됩니다. 그러네요. 참 이렇게 힘든 시기에는 원래 해외에서 활약하는 스포츠 스타들을 보면서 저희가 큰 힘을 얻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우리 선수들도 같이 힘든 상황입니다. 그렇죠. 꼭 이런 날이 지나가고 네네. 좋은 날이 오리라 믿으면서 네. 청취자분들 힘내시라고 네. 저희가 이번 주부터 계속 이제 연기만 됐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없으니까 그렇죠. 좀 추억 여행을 한번 해보려고 준비했어요. 예, 사실 이런 힘든 상황에서 이제 힘내라고 예. 했던 선수를 가장 대표적으로 떠오르면 역시 박찬호 선수잖아요. 야구에선 뭐 그렇죠. 당연히 네. 박찬호 선수입니다. 네. 류현진 선수처럼 다저스 유니폼 입고 데뷔했죠. 그렇죠. 당시 이제 LA 다저스에 입단을 했는데 이 LA 다저스 입단하게 된 계기가 93년도에 미국 버팔로에서 유니버시아드 대회가 열렸습니다. 여기서 이제 활약을 하면서 다양한 구단들에서 사전에 영입 제의가 왔어요. 사실 제일 적극적이어 처음에 접근한 팀은 애틀란타였는데 계약금이 $30만 달러였고 먼저 병역을 해결하고 와라. 이런 식의 이제 조건을 던졌어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다저스의 구단주랑 팀 닥터까지 같이 방한해서 영입 제의를 하는 등 성의를 보였고 성의의 표현의 끝은 역시 금액이잖아요. 그럼요. 120만 달러라는 꽤 그 당시 높은 금액의 계약금에 이제 계약을 했는데 다저스의 그 박찬호 하면 떠오르는 등번호 혹시 아시죠? 꽤나 번호 높았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61번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게 야구 선수들이 잘 다는 번호가 아닌데 박찬호 선수가 LA에서 달면서 약간 그 투수의 상징이 됐어요. 근데 이게 좀 웃긴 게 원래 박찬호가 쓰던 번호 61번이 아닙니다.
뭐 공주고 한양대에서 쓰던 번호는 16번이에요. 아, 네네. 근데 이제 당시 16번이 주인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16번을 뒤집은 61번을 어쩔 수 없이 쓴 건데 그 이후로 이제 이 번호를 달고 계속 활약을 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에이스 하면은 61번을 달아야 에이스인 것처럼 약간 그런 이미지가 생겼죠. 94년도에 애틀란타와의 경기에서 또 데뷔를 해서 이제 96년도에 첫 승을 올린 이후에 다저스에서만 9시즌을 뛰었고 또 이제 2000년도에는 18승 10패 방어율 3.27을 찍으면서 커리어 하이를 기록했거든요. 제가 갑자기 생각난 건데 워낙 제가 어릴 때라 맞아요. 확실하진 않은데 이 처음에 LA 다저스를 가게 됐을 때 팀 이름 때문에 약간 아재 개그식으로 그렇죠. 좀 안 좋지 않냐 이런 얘기가 있지 않았나요? 다 진다고. 네, 다 진다. 그때는 아재도 아니셨을 텐데 그런. 아니 제가 갑자기 이런 얘기를 어디선가 들었던 어렸을 맞아요. 때 어렴풋이 들은 기억이 나네요. 그 당시에 또 이 다저스란 팀이 그렇게 타격이 강한 팀이 아니니까 박찬호가 잘 던져도 팀이 이제 타격으로 지원을 못해줘서 지면은 다졌다. 네, 저것들 또 다졌다. 이러면서 좀 약간 원망 섞인 일이 있었는데 2001년까지 이제 이 다저스에서 뛰고 텍사스로 이적을 합니다. FA를 얻어서 5년 6,500만 달러의 거금에 이제 이적을 했는데 소위 말하는 먹튀 논란에 좀 휩싸이면서 부진했거든요. 허리 부상도 있었고 그 이후로 여러 가지 팀을 거쳐서 원래는 국내로 돌아오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이제 해외파들의 복귀 문제가 제도적으로 문제가 생기면서 이 박찬호 선수의 와이프가 또 일본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1교포인데 이쪽 처가가 있는 MPB 일본 프로야구에서 한 시즌을 뛰고 고향팀인 한화로 돌아와서 이제 선수 생활을 마무리했죠. 참 박찬호도 박세리 그 시절에 참 그런 선수들 많았는데 워낙 네네. 저는 어릴 때라서 어렴풋이만 기억하고 제가 아는 건 거의 없거든요. 저도 어렸어요. 아, 그렇습니까? 되게 나이 차이가 많이 이게 이제 청취자분들이 오해하실까 봐. 예. 뭐 나이 차이는 얼마 안 나지만 초등학생, 뭐 중학생 이럴 때인데 그럼에도 이제 제가 기억나는 게 몇 가지가 있는 게 CF를 상당히 많이 찍었습니다. 당시 이제 뭐 컴퓨터 이름이 체인지업이었거든요. 이제 박찬호 선수가 던지는 이 공의 체인지업. 그 다음에 이제 뭐 껌. 이제 야구 선수들 이제 운동하면서 껌 씹잖아요. 네네. 껌 이름이 또 익사이팅입니다. 익사이팅 껌. 그 다음에 이제 이 외국에서는 성과 이름을 뒤집어 읽잖아요. 찬호박. 그렇죠. 그래서 당시 그 차가운 호박 아이스크림이 나옵니다. 찬호박 아이스크림이라고. 이름이 찬호박이에요. 아, 재밌네요. 네. 거기 이제 이런 다양한 광고들도 찍었는데 무엇보다도 이 투팍이라 그래서 박세리 선수와 함께 말씀하신 것처럼 IMF 시절에 이제 국민들한테 낭보를 전해주면서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도록 해준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국민적인 영웅이었죠. 맞아요. 별명도 코리안 특급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이제 왜 특급이었냐 하면은 일단 입단할 때부터 꽤 유망한 신인이었어요. 당시 내셔널리그의 두 번째로 어린 선수였고 당연히 올스타전도 출전했고 현재까지도 아시아 선수로서는 최다승 기록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통산 국제 대회 이제 뭐 WBC며 올림픽이며 이런 대회 평균 자책점이 1점이 안 됩니다. 0.68. 그리고 이제 당시에 국가대표 은퇴를 발표하면서 진짜 뜨거운 눈물을 흘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박찬호는 역시 그 태극마크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하구나. 팬들도 아마 그런 모습을 기억을 하실 텐데 플레이 스타일 자체도 좀 매력적이에요. 약간 류현진 선수랑은 다르게 굉장히 뭐 거의 160에 가까운 강속구를 던지면서 공이 또 살아 움직이는데 어떤 좀 볼넷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류현진이랑 다르게 좀 약간 그 불안불안해서 보이는 그런 매력이 좀 있었어요. 그러면 비교를 하자면 류현진 선수가 냉정의 변화구 스타일이면 박찬호 선수의 공은 열정의 강속구다. 그렇죠.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우리가 이제 그 류현진이 그 보더라인을 타고 들어가는 공도 매력이 있지만 사실 한가운데 꽂아도 못 치는 그 강속구에서 오는 통쾌함이 있죠. 그렇죠. 그 카타르시스와 또 말 못할 게 있는데 당시에 또 스테로이드 소위 말하는 금지 약물이 만연하던 시대인데 박찬호 선수는 그런 거에 전혀 손대지 않으면서도 페스티벌 하나만으로 이제 강타자들을 제압하는 그런 뭐 당시 라이징 페스티벌이라 그래서 정말 공이 솟아오르는 것 같은 무브먼트가 워낙 좋으니까요. 그런 투구들을 보면은 또 지금의 류현진 선수의 투구와는 좀 다른 그 나름대로의 또 매력이 있었던 선수죠. 네, 박찬호 선수 이야기는 이 정도로 끝낼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럼요. 그래서 다음 주에 한 번 더 준비가 돼 있는데요. 뭐 이런저런 재밌는 얘기 계속 나오겠죠? 사실 박찬호 선수 하면은 할 얘기 많습니다. 뭐 한만두 논란, 그다음에 그 벤치 클리어링 때 나왔던 이단 옆차기 박건, 뭐 그리고 이제 뭐 은퇴 이후에도 예능에도 나오고 해설도 하지 않았습니까? 다음 주를 위해서 제가 조금 좀 쟁여놓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할 말이 많으실지. 박찬호 선수 본인도 말이 많으신데. 그러니까 말이에요. 네, 기대하겠습니다. 자, 메이저리그 이야기 그리고 추억여행 함께 해봤습니다. 헬로 MLB KBS 정윤호 스포츠 PD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내 유일 스포츠 매거진 라디오 김종현의 스포츠